지금 현재 많이 올랐던 부동산의 가격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이 더욱더 폭락하기를, 떨어지기를 기다리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 지역들이 있고, 그리고 저가의 매물들이 소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지금 현재 바닥을 찍고 반등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아파트의 가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저가의 매물들이 소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급매물들 위주로 소진이 되게 되면은 추후에는 아파트의 가격,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반등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동탄이라든가 송도 그리고 노도강 같이 일부 많이 가격이 올랐다가 떨어진 지역들의 급매물들이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경매 매물 같은 경우에도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경매와 매매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가의 매물들은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측을 보게 되면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추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아파트 상승률의 추이는 제가 이미지상으로 가져온 건데, 이렇게 아파트의 가격이나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저가의 매물들이 나타나는 그 순간, 그리고 이러한 매물들이 거래가 되면서 부동산의 가격과 심리는 이제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가의 매물들이 이제 소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부 저가의 매물들이 소진된다고 해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갑자기 상승하거나 반등하기는 쉽지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현재 보여지는 지표들을 통해서, 그리고 현재의 실제 상황들을 통해서 부동산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구독자분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분들께 반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반등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이 3년 동안 급등했던 가격이 조정을 받고 더욱더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강남 도곡 레슬 같은 경우에 15억이 폭락했다라는 기사가 떴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은 아파트의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그런 추세 속에서 더욱더 많이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 가격 변동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거래가 일부 급매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되지만 실제로 아직도 가격의 조정을 많이 받아야 되는 지역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폭락에 대한 얘기에 중점을 두어서 이야기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떨어진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국지적으로 많이 떨어진 저가의 매물들이 지금 일부 소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9일 만에 10조 원이 넘었다. 여러분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십니까? 1년의 목표의 26.5%를 단 9일 만에 10조 원을 넘어가면서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은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서 대출을 활용한다고 해도 사기 쉽지 않은 아파트의 금액이 높았습니다. 하지만은 아파트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대출의 완화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서 세금적인 측면들, 그리고 실제로 대출에 대한 완화책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 내 집 마련의 시기로 합당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조건, 요건과 지원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은 대상 요건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들 같은 경우에 소득의 제한이 없이 자금 용도가 주택 구입, 기존 주담대 상환, 임차 보증금 반환, 이러한 용도를 지원해 주고요. 주택수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그리고 지원 내용 같은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최대 5억 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특례 보금자리 론을 지금 현재 신청을 하고 있고, 이런 신청을 통해 가지고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떨어진 저가의 주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소진이 되고 있고, 일부 많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금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대출에 대한 완화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정부에서는 이런 집값 오르기를 위한 정책들을 왜 지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주택을 사라고 지금 장려하고 있죠. 다주택자들한테도 주택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을 때는 집을 못 사게끔 제한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들한테도 주택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들을 많이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정부에서 원하는 것이 뚜렷하게 있다는 거예요. 주택의 가격이 폭락하기를 원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최근에 미분양 주택들을 정부에서 사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주택들을 사줌으로써 어쩌면은 건설사들이 도산하는 것들을 방지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 주택 가격이 폭락하지 않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하락할 수는 있지만 많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정부에서도 어떠한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지금 현재 집값이 떨어지지 않게끔 이제 많은 정책들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정책의 내용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만 보면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그 주요 내용인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같이 많이 노후화된 지역의 이러한 신도시들, 그리고 주택들이 많은 곳들이 있죠. 이런 아파트들을 이제 1기 신도시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용적률을 상향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은 10층의 아파트가 있으면 더 많이 올려서 지을 수 있게끔 법을 완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기 신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조성 완료 후 20년이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신도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주택들 같은 경우에 특례 지원 같은 경우는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그리고 용적률 최대 500% 상향, 그리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가구 수를 증가하는 굉장히 큰 혜택들을 준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1기 신도시의 아파트에 관심도를 집중할 수 있는 이러한 주요 법안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도 정부에서는 주택의 가격들이 더욱더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들을 줌으로써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분당이라든가 일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반값 아파트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값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반 가격으로 떨어진 50% 이하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아파트를 반값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반 가격에 거래가 되는 아파트들도 국지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그런 매물들이 지금 현재 소진이 되고 있고, 이런 급매물들이 있는 지역들, 송도, 동탄 같은 경우에는 일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반값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매로 나오는 매물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에 핵심 지역인 서울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의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경매 가격이 50%까지 떨어져서 진행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많이 있고, 이러한 매물들이 소화되고 있는 시장 속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경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그런 사례, 그리고 실제로 경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얼마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낙찰을 받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50% 이하, 그러니까 반토막까지 떨어져서 경매가 진행됐던 수원에서 진행된 아파트의 지도입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경매가 진행됐던 매물 같은 경우에는 동수원 자이 1차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렇게 작지 않은 세대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초등학교를 품고 있고 중학교가 바로 인근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교통 여건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수인 분당선인 망포역 인근에 있습니다. 이제 망포역 같은 경우에는 수원역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의 GTX 호재를 직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망포역하고의 거리가 다소 먼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50%까지 떨어진 이 경매 매물의 낙찰가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지를 알려드릴 건데, 이 물건, 이 사건을 왜 가지고 왔냐면 작년에 있었던 중동에서 진행이 됐던 입찰을 참여했던 사람들보다 최근에 이 동수원 자이 1차 아파트의 입찰 참여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월 달인데 2023년 2월에 이제 2022년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졌던 아파트가 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경매 사건 번호를 보면은 2022 타경 59488의 사건인데요. 우선 소재지를 보면은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이제 위치를 한 동수원자의 1차 아파트이고 103동 701호의 경매 사건이었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감정 가격이 이제 6억 4천만 원에 책정이 되었어요. 35평형의 아파트였는데 최저 가격은 두 번이 유찰된 49%의 가격인 3억 1,360만 원에 이제 최저가로 경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번이 유찰됐을 때는 이제 우측에 경매 진행
진행 과정을 보게 되면은 6억 4천만 원이었지만 한 번이 유찰이 되면서 30%의 가격이 떨어졌고 4억 4,800만 원이 됐습니다.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경매 유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떨어졌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떨어져서 두 번 정도 유찰이 됐을 때 이렇게 반토막의 가격인 3억 1,300만 원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6억 4천만 원보다 3억 1,300이니까 반토막이 낮죠. 물론 많은 가격을 써서 입찰표에 작성을 해가지고 투찰하고 이제 낙찰가가 높은 사람이 이제 매수인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97명이 이 아파트 입찰을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격이 싸다면, 가격이 저렴하고 입지가 좋다면 이렇게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사려고 하는 수요는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리고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이 더욱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망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매각가를 보면은 4억 7천만 원에 73.69%의 가격으로 이제 낙찰이 됐고요. 2위 같은 경우에는 4억 3,600만 원에 이제 낙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4억 7천만 원에 낙찰이 된 이 아파트의 실거래를 한번 볼 건데요. 실제 거래 사례가 얼마나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낙찰가가 합리적인 낙찰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거래가 된 35평형의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최고가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0월에 6억 8천만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2021년 11월에도 6억 8천만 원의 거래가 된 사례가 있었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월에 4억 3천만 원, 그리고 4억 3,200만 원에 하락돼서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경매의 낙찰가 같은 경우에는 4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죠. 그리고 2위 같은 경우에는 4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올 상반기까지는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러한 반등의 가격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그러한 지역들 중에 내가 눈여겨보는 지역들이 있다면 한번 관심을 갖고 가격 추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들, 국지적으로 반등을 하는 지역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매의 매물들 같은 경우에는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만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시기를 내가 만들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의 가격이 끝없이 폭락하거나 하락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5억짜리 아파트가 만약에 1억 원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전세를 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들, 그리고 월세를 살고 있는 그런 반전세 세입자들 역시도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부동산의 가격이 대폭락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경착륙하고, 이러한 것들이 큰 폭으로 너무 떨어지게 됐을 때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변화하는 정책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나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제 영상 믿고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